통곡식을 최대한 당뇨 환자분들에게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아토피라는 것도 우리 옛날에 이렇게 식품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 이렇게 막 공해나 이런 환경이 좀 발달하기 전에는 별로 없었던 병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질환이라는 것은 사실 부모님의 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죠. 바다에 있는 생선들이 그냥 수분이 다 오염되어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고 이제 생선을 먹지 않도록 임산부에게 권고하고 있죠.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혈당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아까 혈압 재는 것도 병원에서 높아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혈당이 높으면 이 현미를 먹잖아요. 근데 똑같이 현미를 먹는데 나는 똑같은 식사, 똑같은 현미밥을 한 공기 먹었는데 어떨 때는 이제 100 이었다가 이 교감시 항진되면은 뭐 130, 150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럴 수 있죠. 같은 식사를 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또 땅이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현 당뇨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바꾸려고 하는 게 백미를 현미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현미에 여러 가지 이제 단순 당 외에 다른 성분들이 있으니까 혈당을 향상을 늦춰준다, 이런 논리로서 이제 현미밥을 먹는 건데, 사실은 현미밥을 바꿔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거나 그대로인 사람들은 오히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교감신경 항진 쪽을 봐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스트레스 요인이 너무 많을 때는 혈당 조절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저는 통곡식을 최대한 당뇨 환자분들에게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꼭 곡식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먹는 건데 이 탄수화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채소에도 탄수화물 있고 과일에도 있고 견과류에도 있고 또 구황작물, 고구마나 감자나 단호박 이런 거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 탄수화물은 다양한 형태로 먹을 수 있지 꼭 통곡식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곡식은 그 자체로 포도당만 있기 때문에, 현미는 포도당이 주류이기 때문에 췌장에 또 인슐린의 기능을 통해야만 당분으로 섭취가 됩니다. 그러나 뭐 과일이나 또 단맛이 있는 채소들은 그런 다양한 자연당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췌장을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도 혈당을 포도당을 섭취하면서 혈당을 올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췌장을 너무 자극하지 말자예요. 그래서 췌장을 덜 자극하는 것은 통곡식보다는 다른 복합 탄수화물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이제 밥의 양을 줄일수록, 쌀밥의 양을 줄일수록 좀 더 이 췌장을 쉬게 해 준다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도 혈당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트레스와 이제 먹는 걸 가지고 암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되게 날카로우신 분은 또 이런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은 암의 원인이 그런 대사질환에서 비롯되고 뭐 다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태어나자마자 암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그 아이는 뭐 가공식품을 먹은 것도 아니고 뭐 외부적인 뭐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없는 건데 왜 암이 생겼냐?"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암이 과연 유전적인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는 후천적인 요소로서의 병인 거냐, 이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몸은 사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토피라는 것도 우리 옛날에 이렇게 식품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 공해나 이런 환경이 좀 발달하기 전에는 별로 없었던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청나게 이제 도시화되면서 식품업이 발달하면서 부모님들부터 가공식품 많이 먹은 세대가 아이를 낳을 때 더 아토피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아토피는 이제 혈액의 질병으로 보는데, 부모님이 탁한 혈액을 가졌을 때 아이가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아암이라는 것은 사실, 소아 질환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질환이라는 것은 사실 부모님의 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죠. 부모님의 몸 상태가 염증이 많았을 수도 있고 혈액이 탁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대사 상태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만 부부가 아기를 가질 때는 저는 반드시 해독을 하고
몸을 좀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가장 최상의 건강 상태를 만들어야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이라면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이제 부모님의 대사 건강의 상태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뭐 산모들한테 뭐 커피라든지 술을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뭐 제가 소장님께 들은 거지만 연어 같은 이런 해산물도 먹지 말라고 한다고. 그런 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부모의 혈액이나 부모의 몸 상태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권고 조치가 나온 거겠죠? 그렇죠. 중금속이 있는 상태에서는 기형아 발생률이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 있는 생선들이 그냥 "수은이 다 오염되어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고 이제 생선을 먹지 않도록 임산부에게 권고하고 있죠. 특히 이제 아이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 성인이 세포 분열하는 것과는 또 다르잖아요. 새로운 이 조직, 새로운 장기들을 만들어내는 이 형성기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에 미치는 영향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형아가 더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산부의 건강 관리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암이 대사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제 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 뭘 하면 좋을까요? 아이의 삶의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자입니다. 이제 암 환자도 대부분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는 약간 급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어떤 로드맵을 꼭 만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이 암의 여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점검해야 될 건 반드시 점검해야 되거든요. 어떤 자책이나 후회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좀 음식을 너무 소홀히 했는지 또는 혈액순환, 운동을 너무 소홀히 했는지 또 불면증, 수면 문제를 너무나 간과했는지 그리고 뭐 햇빛을 쬐는 그런 자연과의 산책이나 이런 것들 너무 간과했는지 그리고 스트레스 요소, 특히 내 감정 상태를 꼭 점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암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주류가 50 대, 60대 분들인데 스스로도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한다거나 내가 행복한 감정을 많이 누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고 막 그냥 암을 어디서 수술하고 뭐 좋다는 음식 막 먹고 이게 단편적으로 접근을 하면 꾸준하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을 좀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고민한 내용들이 그거예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한 게 맞는지 모르겠다.' 점검하러도 많이 오시기도 하는데 내가 가져야 되는 어떤 방향성, 뭐 음식, 운동, 수면, 그리고 나의 스트레스, 전반적인 생활 습관 부분에서 어떤 게 좋은지 어느 정도는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좀 점검하고 그 방향성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 또 이제 가족이나 친구분들의 좀 응원도 좀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고통스러운 그 생존을 위해서 가자.' 이것보다는 저는 하나의 경험이다. 이 하나의 경험, 하나의 어떤 좀 힘들지만 어떤 여정으로 여기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을 저는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암을 대할 때는 반드시 전신질환이고 대사질환이다라는 것을 저는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암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는 뭔가 내 몸의 환경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 거라서 몸의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 그리고 나의 감정, 스트레스를 꼭 긍정적으로 밝게 가지려는 노력들을 같이 꼭 병행하시면 좋겠고요. 무한한 어떤 두려움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의 정상세포, 정상적인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 그런 관점으로 희망을 꼭 가지시고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완전해동 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